자, 오늘 항원항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일이 좀 많죠. 자, 계속합니다. 항원 뭐지? 내 몸을 그렇지 아프게 하는 모든 그렇지 병원체를 총칭해서 부르는 게 항원. 그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항체. 그리고 항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배운 거야. 전 시간에 항체 어디서 만들어져? 그렇죠. 무조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것까지 배운 거지. 자, 오늘은 뭐야? 항원 항체의 특징이야. 그럼 간다. 첫 번째. 항원은 알겠지만 항체야. 자, 갑니다. 항체는 Y자 모양의 혈장 단백질 밑줄. 혈장 단백질이 중요한 말이야. 됐니?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두 개 있다. 혈장 단백질 먼저 할게. 이게 왜 중요한 용어냐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그럼 안 돼. 이따가 우리가 무슨 면역 반응이거나 무슨 치료제 할 때 이런 용어를 쓸 거야. 그냥 봐. 책이 없어. 책이 없어서 우리가 생물은 생명이지. 생명은 용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내는 게 되게 쉽다. 근데 용어를 잘 모르면 답내는 게 어렵다. 선생님 봐. 우리가 혈액이야. 이건 혈액.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다 윙 돌린다고. 그러면 무슨 차이에 따라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나누어진단다. 그래서 혈액이 안쪽으로 가라앉은 애들인데 그게 좀 무거운 것들이야. 됐니? 여기에 뭐 있을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됐니? 걔네들을 부를 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혈구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혈구라고 불러. 그러니까 혈액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혈구라 부른다. 그 다음에 혈액에 액체 성분이 있어. 우리가 원심분리기로 웅 돌리면 아래쪽에 혈구 때문에 붉은색, 위쪽이 약간 누런색을 띄어. 약간 누리기리한 색을. 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부르지? 누런색을. 여기를 혈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혈장. 됐니?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 혈장에 뭐가 있더라는 거지? 저 혈장에 뭐가 있어? 그래, 항체가 혈장에 있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혈장 주사가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혈장을 주사로 맞았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항체가 들어왔다는 거구나.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항체 주입을 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항원 주입하고 혈장 주사를 뭐 할까? 우리 G로 얘기하잖아. 보통 G, A, G, B, G 할 때 실험할 때 우린 배웠잖아. 그러니까 G, A한테는 혈장 주사를, G, B한테는 무슨 혈장 주사를. 그럼 거기다 뭐 집어넣는 거야? 항체는 거야. 두 번째 단어야. 두 번째 단어인데 얘를 이렇게 하는데 잘 봐야 돼 아직. 요게 일반적인 건데 문제는 요 혈장에 뭐가 있냐면 혈액 어떻을까? 여기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어. 혈액 응고에 담당하는 혈액 응고. 피가 굳게 되겠지. 피가 굳은 걸 뭐라 그래? 피 굳은 걸 뭐라 그래? 피 굳은 거 본 적 있어? 선지. 알겠니? 먹어봤어? 네. 그래. 그 형편 좋은 애들만 먹어. 비싸. 선지국 알겠니? 그래서 피가 굳은 걸 선지라 그래.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가녀라. 패드에 이런 거 없어. 봐. 이 혈장에 혈액 응고 단백질이 있는데 사람마다 잘못하면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동하는 게 있을 수 있어. 다시 저 혈액 응고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이종 단백질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내가 혈장 주사를 맞았는데 이 혈장 주사에 혈액 응고 단백질인데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혈액 응고 단백질을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어? 그래, 그냥 그대로 두면 돼. 왜 그래? 얘가 혈액 응고 단백질이니까 이 혈구하고 조금만 두면 여기서 피가 굳어버릴 거야. 피가 굳어버리면 선지되겠지. 그럼 선지되고 남은
됐니? 이제 피가 굳었어. 됐니? 이 피가 굳었어. 그래서 여기에 선지처럼 피가 굳어버리는 거야. 그럼 피가 굳어버리면 혈액 응고 단백질이 없지. 그러면 요 남는 액을 뭐라 그래야 돼? 그게 혈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혈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게 혈청이야. 이제 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혈청 주사 맞았대. 혈청 주사 맞았대. 그럼 무슨 뜻이야? 항체 주사 맞은 거야. 혈청 주사 맞았대. 무슨 뜻이야? 아, 여기에 항체 주사 맞았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용어만 알면 되게 쉬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항원이 침입했어. 내가 혈청 주사를 맞았어. 그럼 뭐가 들어온 거야? 항체가 들어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란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치료제를 주사로 맞았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혈청 뭔 말인지 알겠지? 혈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책에 설명이 없어. 됐죠? 혈장, 혈청 구별할 수 있다. 자, 갑니다. 그래서 항체는 어디에 있어? 혈장에 있고 걔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로 만드는 거야, 인간의 몸에서.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라도 내가 항체가 단백질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도한 무엇을 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떨어진다 그래? 그렇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도한 뭘 하면 다이어트를 하겠지. 그럼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내 몸에 뭐의 섭취가 줄어드는 거야?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거지.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데 내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빨리 뭘 만들어야 돼?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체가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항체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가 아픈 거야. 다이어트 하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다이어트 하면 쉽게 뭐 생겨?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렇지, 단백질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래서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몸매가 왜 완벽한지 알겠지? 이론에 충실하기 때문인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지? 진짜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됐어? 왜? 됐지? 완벽해. 가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원 됐지? 여기까지 가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모양입니다. 항체 어떻게 생겼어요? 긴 가지와 짧은 가지 두 개로 되겠죠. 자, 간다. 긴 가지는 변형 불가. 짧은 가지를 뭐 할 수 있어? 그래, 변형시킬 수 있는 거야. 이 짧은 가지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지? 항원에 맞게끔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어디서? 형질세포에서. 그래서 요 가지 부분과 항원하고 결합하지. 그래서 이 짧은 가지에서 또는 짧은 사슬인데 짧은 사슬에서 특정한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게끔 형질세포에서 만들지. 그래서 항원, 항체는 특정한 항원하고만 반응할 수 있지. 그걸 우리 뭐라 그러지? 특이적 반응,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특이적 면역인 거야. 그래서 항체, 항원은 뭐라고? 항체, 항원은 뭐라고? 특이적 면역이라는 거야. 비특이적 면역 배운 적 있지? 비특이적 면역은 뭐지? 비만세포 또는 대시세포가 그렇지, 누가 균이 들어오면 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때려잡을지. 너 어떤 균이야? 상관없어. 너 어떤 균이야? 상관없어. 다 잡아 죽이겠지. 이런 걸 비특이적. 하나의 항원은 특정한 항원 A하고는 결합할 수 있으나 특정한 항체는 항원하고 결합할 수가 없지. 이런 걸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용어 잘 써야 돼. 또 하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야. 그러면 항체는 항원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항원이 항체를 잡아 죽이지 못하는 거야. 됐니? 항체가 가서 항원하고 결합을 하겠지. 결합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항원에 무엇을 못해? 그렇지. 이동과 또 뭣도 못해?
증식을 막는 거라고. 됐니? 내 몸에 됐니? 어떤 균이 들어오지. 내 몸에 어떤 균이 들어왔어. 됐니? 그럼 면역이 다 일어나지. 어떤 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는 어때? 면역은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왜 균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 그랬지? 왜 죽어? 그래, 이 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이동하고 증식하는 속도가 내 몸에서 면역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럼 죽는 거야. 근데 얘가 가서 됐니? 딱 가서 항원을 잡아놓으면 얘네들은 뭘 못해? 이동하지 못하고 증식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이제 저렇게 딱 잡아놓으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지. 마지막에 가서 누가? 대식세포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저걸 다 잡아 죽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혹시 의대나 약대 가는 친구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면접 가서 물어본단 말이야. 면접에서 의대나 약대나 생명공학에서 맨날 묻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니? 시험에서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하기는 어려운데 얘가 어떠한 항원항체의 원리는 알고 있나? 그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관심이 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면접 가면 그런 거 묻는 거야. 학생, 항원이 들어와.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면역은 일어나겠지? 근데 선생님 면역은 일어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지? 그러게요. 면역이 안 일어났나요? 면역이 일어났다니까? 그럼 면역이 일어났는데 죽어요? 왜 죽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알겠니? 자, 갑니다. 그래서 항체가 가서 항원을 증식하지 못하게,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체만 생기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이제 그 병에 아픔이 일어나지 않겠지, 아프지 않겠지, 죽지도 않고 올 거고, 천천히 가서 이제 뭐 하면 돼? 잡아 죽이면 되니까, 거기까지가 되는 거야, 항원항체 반응은. 어렵지 않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원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나오는 거야. 항원항체의 특이적 진단 키트라 그래. 내 몸에 무엇이 들어왔는 거야? 항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내는 거지. 그 진단 키트. 우리 제일 많이 해봤지? 어디서 해봤어? 코로나 때 확 찔러가지고 겁나 아파. 알겠니? 사정없이 찔러버리던데 그냥. 코 쪽에서만 살살살 해주면 어우. 됐니? 속에서 그지? 요거 못하겠고 아파요 그러면 네 가세요 그러지. 자 봐. 그럼 이제 타자. 코로나 그 뭐라 해야 돼? 그래 티지 같은 거 뭐라 그래요? 면봉? 그래 면봉 같은 거 이렇게 확 찔렀지. 됐니? 그 다음에 꺼냈지. 됐니? 첫 번째 왜 코 찔렀지?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성이야? 호흡기성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뭘로 다녀? 이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들여 마시면 입이나 코로 마시는데 우리는 숨은 코로 쉬니까 됐니? 이 코 속에 얘가 걸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봐. 자르지. 걔를 잘라서 여기다 키트했는데 이게 이제 사용법이야. 우리가 뭘 만들어낸 거야? 아, 코로나 항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항체가 있는 거야. 코로나 항체.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항체는 가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됐니? 요 한 가지에는 굉장히 중요해. 이 한 가지에는 붉은색 색소를 입힌 항체가 있는 거야. 붉은색 색소 항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붉은색 색소를 집어넣은 항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봐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됐니? 검체라 그래. 내가 아까 코로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료라고 하는데 시료를 이 검체 투입구에다 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검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옆으로 확산되어 가야 되겠지. 됐니? 그 확산되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게 육안으로 관찰이 안 돼. 알겠니? 그게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 검체 투입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아, 붉은색 요것도 그러니까 항원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붉은색 색소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뭐가 있어야 돼? 항체 1번이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어 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항체 원에 붉은색 색소 항원 같은 걸 붙여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산되어 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얘야, 얘. 대조군 항체. 그러면 이 대조군 항체가 여기서 이렇게 확산되어 오는 이거 아까 무슨 항체야? 무슨 항체야? 붉은색 색소를 가진 항체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 항체와 이 항체하고 뭐가 돼야 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조군 항체는 여기서 지금 시료를 가지고, 즉 뭐야? 색소를 갖고 있는 항체랑 요 대조군 항체랑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얘가 쭉 이렇게 오면 됐니? 여기서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 요 대조선에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서 이 선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선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저 진단 키트가 정상 키트인지 정상 키트인지 아닌 걸 알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요 키트가 없다면 얘가 확산되어 왔는지 안 되어 왔는지, 검체가 옆으로 이동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검사 키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키트가 되는 거야, 이 C키트는. 됐니? 그래서 이 선이 나오면 이 키트는 뭐다? 정상인 거야. 근데 저 C선에서 붉은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키트가 망가진 거예요. 내가 검체에다 뭘 집어넣었어? 항원을 넣지. 근데 그 항원이 옆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저게 항원이 없어갖고 색깔이 안 나왔는지, 키트가 망가져가지고 옆으로 이동해 오지 않은 거, 확산되지 않아서 안 오는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C선은 대조군이고 여기에 존재하는 항원에 붉은색 색소를 집어넣는데 그 붉은색 색소를 마치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항원으로 생각해서 얘는 무조건 얘랑 뭐 돼야 돼? 결합이 돼서 이 붉은색은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항체가 있지. 됐니? 이건 내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항체야. 그런데 여기에 진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이 가지에 뭐가 있어? 여기 있네. 하나는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한쪽 가지에는 무슨 색을 가지고 있어야 돼? 코로나랑 반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 검체가 투입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됐니? 이 1번 항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코로나 항체랑 결합할 수도 있고 붉은색 항체랑도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이동해 갈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항체가 있는 거야? 코로나 항체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 코로나 항체가 있으니까 코로나 균을 가지고 오면 얘가 코로나 균하고도 또 반응하겠지. 됐니? 그런데 이 항체에는 붉은색 색소를 갖고 있는 항체지. 됐니? 그럼 얘 때문에 다시 여기서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 붉은색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붉은색이 나타나면 요 붉은색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 줄이 나타나야, 두 줄이 나타나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지금 병원체가 있구나 또는 항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됐어요? 이 키트 두 개의 줄은 나왔을 때가 간염되는 거야. 한 줄이 나오면 간염이 안 되는 거야. 한 줄도 안 나오는 건 그래, 키트가 망가진 거야.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두 줄 나오면 간염된 거고, 한 줄 나오면 키트는 정상인데 간염이 안 되는 거고, 한 줄도 안 나오면 키트는 망가진 거예요.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건 의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하지 못하겠지. 근데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임신 진단 키트가 되겠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출산 호르몬, 임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야.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지 않는 여성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호르몬도 뭐야?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뭘로 보는 거야? 항원으로 만들어서 항체를 만든 거야. 임신 호르몬의 항체를 만든 거지. 됐니? 그럼 임신 호르몬의 항체가 있으면 그 임신 호르몬이 들어오면 그 임신 호르몬의 단백질과 항원 항체 반응을 해서 이 T선에서 선이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임신 진단 키트로 그 임신한 여성의 소변 검사를 하면 선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2줄 나오면 우리가 임신했구나라는 거야. 한 줄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임신을 안 했구나라는 거지. 한 줄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망가졌구나 그러는 거야.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와, 나 한 줄도 안 나왔다 이게 아니라, 알겠어? 한 줄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요 근래 가끔 시험에 나온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없지. 그러니까 T선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C선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됐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항원항체 반응하면 뭐 나와? 혈액형. 그리고 혈액형은 계산 문제로도 됐다 많이 나오겠죠. 혈액형 갑시다. 혈액형 판정 갑니다. 됐어요? 우리 혈액형은 어떻게 나누어? 그래, ABO식으로 나누는 거야.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으로 나누는데 응집원, 응집소로 나누는데,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응집원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타낼 수 있지. 됐니? 어이구, A형이 뭐야? A형이 뭐지? 잘 봐. 응집원 외 A를 가졌다는 건데 응집원 A는 어디에 있는 거야? 적혈구 표면막이 다른 거야, 이렇게. 이게 적혈구고 이 적혈구 표면막에 단백질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적혈구 표면막에 단백질 A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적혈구 표면막 저 A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혈액형 B는 뭐야? 그렇지. 적혈구 표면막이 다른 거야. 얘하고 달리 얘는 적혈구 표면막에 뭐가 있는 거야? B 단백질이 있는 거야. 적혈구 표면막이 다른 거야. 이렇게. 적혈구 표면막이 다른 거야. 알겠니? 이게 B형인 거야. 알겠니? 그럼 A병은 뭐야? 적혈구 표면막 AB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AB형은 적혈구 표면막에 AB 단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AB형이야. 그래서 저 적혈구 표면막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항원으로 작동하는데 항원 A, 항원 B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AB형은 뭘 다 가지고 있어? 항원 A, B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됐니? O형은 뭐야? 그래, 항원 단백질이 없어. O형은 적혈구 표면막이야. 항원 단백질이 없어. 항원 단백질이 없어.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봐. 그래서 우리는 이 항원 단백질을 우리 뭐라 그래? 다시 이 항원 단백질을 뭐라 그래? 다시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용어 때문에 써주는 거야. 용어 때문에 써주는 거야. 됐니? 자, 봐. 용어만 살짝 바꾸는 거야. 자, 봐. 응집이라는 말이 뭐지? 응집. 응집. 그래. 응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피가 굳어버리는 거지. 너네 응집된 거 본 적 있지? 응집된 거 본 적 있어? 뭐? 그 선지. 알겠니? 그럼 응집이 된다는 건 봐. 응집. 원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응집원인 거야. 그 응집원이 누구야? 항원, 원인 물질. 그래서 응집원, 응집을 시키는 원인 물질, 응집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응집원에는 뭐 있어? A하고 B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A를 가지고 있으면 응집원 A를 가지면 A형,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으면 B형.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 O형은 그렇지. 응집원이 없어.
그래서 O형이 응집 원이 없으니까 응집을 시키는 원인 물질이 없으니까 O형은 원인 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누구에게나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수열이 가능한 거야. O형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야.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O형이야? 아니야. 누가 O형이야? 오늘 좀 난다. 그지? O형이야? 애가 성격이 괜찮아. 알겠니? 왜 그래? 급하면 누구에게나 뭐 할 수 있어? 수열이 가능한 거야. 그럼 누가 A병이야? A병. 그래, 우린 없잖아. 알겠니? 성격이 더러운 놈들이야. 알겠니? 자기가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으니까 어때야 돼? 그렇지. 누구에게나 줄 수가 없어. 원인 물질을 2개나 가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응집원 물질이 뭐야? 들어가는 응집원이 문제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응집은 누가 문제야? 들어가는 응집원이 문제인 거야. 응집원. 그러면 됐니? 이 응집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들어가서 이 응집원이 들어가서 항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항원 역할을 하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우리 몸에는 응집소가 있단 말이야. 응집소가 있단 말이야. 응집소가 있지. 그 응집소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항체 역할을 해주는 거지. 얘가 항체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항체 역할을 하는 거야. 항체 역할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이 혈액의 항체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A형이라는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이 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이 표를 이렇게 그려놨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 간다. A형인 사람은 됐니? A형이야. 됐어요? 응집원 뭘 가지고 있고 A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A? 아니야. 알파, 베타.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B형인 사람은 이 혈액형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AB형인 사람은 뭘 가지고 있고 응집원 A하고 B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안 가지고 있어? 응집소를 안 가지고 있어. 됐니? 그러면 O형은 응집원이 안 가지고 있는데 응집소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지. 됐죠? 자, 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집원으로 혈액형을 분류한 거야. 그래서 이 응집원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었지? 적혈구 표면막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혈구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중요하지? 얘는 응집소, 베타, 알파 없고 알파, 베타지. 얘네들 어디 있어? 그렇지, 혈장에 있는 거야. 혈장을 아까 응집, 다른 말로 하면 혈청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있는 거야? 혈장에 있는 거야. 근데 실험실에서는 얘를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 응집소 어디 있어야 돼? 사람 몸에서는 혈장, 실험실에서는 혈청에 있는 거야. 나는 혈장과 혈청을 구별할 수 있지?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은 B형이야. 아름다운 B형. 알겠니? 선생님 카우스는 뭘 가지고 있어? 응집원 B와 됐니?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지. 그럼 봐. 그럼 얘네 둘은 얘는 항원으로 작동하고 얘는 항체로 작동하는데 얘네들은 응집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됐지? 우리 뭐 외워야 돼? 그렇지, 응집 반응을 외워야 되겠지. 누구랑 만나면 응집돼? 그렇지, 이제 간다. 요거 외워야 돼. 그래서 모든 건 얘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외우자.
외우자. 응집 반응입니다. 누구랑 누구야? 외워야 된다. 원인 물질 누구? 항원. 얘가 원인 물질이야. 항원 A와 걔에 대항하는 항체 응집소 누구랑 만나면 돼? 알파랑 만나면 응집이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혈액이 어떻게 돼? 그래, 선지되는 거, 굳어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응집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A형인 사람, 됐니? 봐. A형인 사람이 뭐에 들어가면 알파가 있는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B형이겠지. B형인 사람한테 혈액을 수혈하면 어떻게 돼야 돼? 선생님이 B형인데 내가 B형이야. 선생님 B형이지. 누가 A형이야? 채. 됐니? 선생님한테 뭐 한다 그래? 선생님 사랑해요. 제 피 드릴게요 하고 어때? 선생님한테 피를 주는 순간 바로 어떻게 돼? 선지. 바로 선생님 혈관에 선지가 되겠지. 그럼 혈관이 뭐 해버려? 바로 굳어버리겠지. 그럼 피가 굳어버리면 혈관 속에서 피가 굳으면 어때? 혈액이 순환이 멈추겠지. 그럼 바로 직사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알겠니? 가끔 묻는데 영화에서 보면 왜 환자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막 이런데 뭐 악당 같은 새끼가 요만큼 하고 뭐 주사 딱 놓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바로 죽잖아. 바로 뭐가 돼야 돼? 그래. 그냥 항원 조금만 주사하면 바로 죽는 거란 말이야. 많아. 사람 죽이는 건 뭐 굉장히 어렵지? 않아. 알겠니? 어렵지 않아. 알겠어? 갔네.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만나면 돼? 그렇지. B. 항원 B와 누구랑 만나면 돼? 베타랑 만나면 바로 뭐 되는 거야? 응집. 응집돼서 바로 뭐 되는 거야? 선지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외워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혈의 관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수혈의 관계에서 O형이야.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하단 말이지. O형은 왜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해? 그렇지. 주는 거 응집 원 때문인 거지. 그래서 O형은 응집 원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한 거야. 애들 괜찮다니까. 됐어요? O형은 괜찮은 애들이 없어요. 왜 불쌍해? 너 무슨 형이야? 아까 내가 O형 조사할 때 없었잖아. 애가 생각보다 괜찮아. 주한이야. 우리 주한이 O형이란다. 됐어요? 근데 A, B형은 어떻게 돼야 돼? 누구에게도 수혈을 해줄 수 없어. 알겠니? 항원을 두 종류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지. 됐어요? 자, 뭐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 항원항체 반응을 가지고 우리 뭐 하지? 항원항체 가지고 혈액형? 그렇지. 판정을 하겠지. 요거 읽을 줄 알아야 돼. 혈액형 판정표 읽을 줄 알아야 돼. 됐니? 혈액형 판정표는 어떻게 봐? 너무 쉬워 이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혈액형 판정표에. 뭐가 있다 그랬지? 잘 봐. 항, A, 혈, 청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야. 자, 봐. 이름 잘 봐. 항, A, 혈, 청 이렇게 쓰는 거야. 항, 뭐 있어? B, 혈, 청 이렇게 쓰는 거야. 항비혈청, 항해혈청.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지? A랑 항원항체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혈청에 누가 있어야 돼? 그래, 누구랑? A랑 항원 A랑 반응해야 되니까 여기에 알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응집 소 알파가 있는 혈청이라는 거야. 혈청은 아까 어디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혈액의 혈장 성분이라고 했지? 그래, 혈액의 혈장 성분이 무슨 색깔이야? 그래, 누리끼리 하면 무색이라 그래, 보통. 그러니까 빨강색 아니야. 혈청 빨강색 아니야. 우리가 피가 빨간 건 누구 때문에 빨간 거야? 그렇지. 적혈구 때문에 빨간 거야. 적혈구가 빨갛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적혈구가 없으면 피는 빨간색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혈청이니까 뭐야? 혈구 다 드러낸 거지. 야, 이거 빨간색 아니다. 항비혈청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항원 B랑 응집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지. 누가 있는 거야? 베타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시작합시다. 무슨 뜻이에요?
얘하고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얘하고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어. 무슨 형이야? 그럼 얘는 무슨 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 그래. 알파하고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데 베타하고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지. 그럼 알파하고 응집할 수 있는 거 방금 외웠지? 뭐 있었어? 항원 A야. 그럼 이 새끼는 항원 A를 갖고 있고 항원 B는 없지. 그래서 얘는 무슨 형이 돼야 돼? A형이 되겠지. 그래서 이름이 항A 혈청이야. A랑 응집 반응이 일어나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구랑 응집되면 누구랑 응집돼? 그래,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항원 B하고 응집되면 얘는 무슨 형이야? B형입니다. 아이고, 두 개 다 응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슨 형이에요? AB형이요. 됐니? 어이구야, 뭐가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 둘 다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형이 돼야 돼? O형이 되겠죠. O형이 돼야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죠, 뭘. 혈액형 판정할 때 겁나 간단한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혈액형 판정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 판정 가지고 맨날 뭐야? 시험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너무 중요하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혈액형 조금 더 갑니다. 양이 좀 많다. 많아도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가자. 뭐 더해? RH.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RH. 너무 많이 나오고 뭘로 많이 나와? 서술형. RH로 서술형 내는 거야. 지금까지 서술형 낼 게 호르몬의 특성 내는 거하고 RH야. 서술형. 이리마. 서술형 RH. 자, 첫 번째 갑니다. RH가 뭐야? 전에 한번 얘기해 준지. 우리는 혈액형이 A, B, O식 혈액형만 있는 줄 알았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수혈을 해줄 때 동형 수혈의 원칙을 지켜서 수혈을 해주는 거야. A형은 A형한테, B형은 B형한테. 그럼 동형 수혈의 원칙을 지킨 거지. 그래서 동형 수혈을 해서 수혈을 해줘봤는데 그 중에 20, 30%는 응집 반응으로 죽어. 그걸 전쟁 중에 하라는 거야. 알겠니? 세계 1차 세계대전인가? 이때 수혈 관계에서 동형 수혈의 원칙을 지켰는데 20, 30%가 죽어. 나는 분명히 동형 수혈의 원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지? 아, ABO식 혈액형 말고 혈액을 응집시키는 다른 항원항체 반응이 있네. 나는 분명히 동형 수혈의 원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응집돼서 죽었으니까 같은 ABO식 말고도 다른 항원항체 반응이 있네. 이거 뭐지? 그리고 인간이 연구해서 찾아냈단 말이야. 알겠니? 자, 합니다. 이거 그래서 외워야 된다. 우리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알아야 돼. 자, 갑니다. 항원을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은 거야. 자, 간다. 누구가 있지? 토끼. 토끼. 됐니? 토끼 어떻게 그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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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토끼. 왜? 토끼. 이쁘지 않니? 토끼야. 이야. 난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과학선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 토끼야. 아, 귀가? 아, 요즘 이렇게 귀 작은 토끼들도 있어. 알겠니? 이쁜 토끼. 알겠니? 토끼. 꽉! 토끼. 됐니? 꽉! 토끼. 꽉! 오리, 너는. 됐니? 얘는 토끼. 알겠니? 됐어? 우리 꽉! 오리. 얘는 토끼. 됐죠? 자, 봐. 여기서 중요한 거지. 토끼한테 뭘 주사해? 혈청. 붉은색 원숭이의 혈액을 주사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새끼야. 어떤 새끼라고? 붉은색 원숭이. 붉은색 원숭이. 색 원숭이.
붉은색 원숭이의 피를 토끼가 죽지 않을 만큼 주입해. 그럼 저 토끼 입장으로 가. 저 토끼 입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붉은색 원숭이의 피가 들어온 거야. 뭘로 들어온 거야? 항원으로. 아, 그러니까 이 토끼 입장에서는 붉은색 원숭이의 혈액이 뭘로 들어오는 거야? 항원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이 토끼는 이제 뭐가 생겨야 돼? 그렇지. 토끼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붉은 털 원숭이의 항체가 생성되는 거야. 항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붉은 털 원숭이 항체가 생기는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니? 라는 거지. 자, 이 토끼의 피를 꺼내. 그럼 이 토끼의 피를 꺼내서 이 토끼의 피를 원심분리기에다 분리해서 돌리면 뭐가 나와? 이 토끼의 혈 구성분이 나오겠지. 이 토끼에 뭐가 나오겠어? 혈장 성분이 나오겠지. 근데 그 혈장 성분에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있어서 안 되지. 그래서 그 토끼의 피를 꺼내서 원심분리기에 돌리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응고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이 피가 굳었겠지. 그럼 이 피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돼? 그렇지. 이 토끼의 혈청이야. 자,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 토끼의 혈청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항체가 있는데 누구 항체가 있는 거야? 그렇지. 붉은솔 원숭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제 다 됐어. 요 붉은솔 원숭이 항체를 갖고 있는 얘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여기에다 갖다 놓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RH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뭐라 하는 거야? RH 혈청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RH 혈청이야. 그럼 이 RH 혈청에는 뭐가 있는 거야? 붉은 털 원숭이 항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항체가 있는 거야. 여기에 붉은솔 원숭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카오스의 피를 떨어뜨렸어. 카오스의 피를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응집이 일어나네. 응? 카오스의 피를 떨어뜨렸더니 갑자기 이 새끼가 응집이 일어나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카오스의 혈액이 누구의 혈액과? 붉은색 원숭이의 혈액과 같은 항원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럼 카오스의 피와 붉은색 원숭이의 적혈구 표면막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같은 항원이 있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는 거야? RH 플러스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RH 플러스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붉은 털 원숭이와 혈액이 비슷하더라는 거야. 적혈구 표면막이.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됐어? 주은아 다 됐어 이제. 동양인들은 RH 플러스형이 99%야. 그래서 동양인들은 RH 플러스가 99%고 서양인들은 RH 플러스가 한 70% 정도 된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봐라. 떨어뜨렸을 때 붉은 털 원숭이하고 무슨 반응이 안 일어나? 항원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 얘는 떨어뜨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RH-형이 돼야 되겠지. 그럼 RH-는 뭐가 돼야 돼? 저 붉은 털 원숭이랑 혈액이 어떻다는 거야? 적혈 표면막이 다르다는 거지. 알겠니? 서양인들은 RH-형이 한 20-30%는 된대. 됐어요? 동양인들은 99% RH 플러스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동양인들은 거의 RH에 대해서는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잘 구별을 안 해. 왜? 대부분 무슨 형이니까? RH 플러스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주한이가 얘기했지? 우리가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놀릴 때 어떻게 놀려? 원숭이 닮았다 그러지? 그럼 우리 외모가 원숭이 닮았다는 말이야? 아니지. 그 새끼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알겠니? 혈액이
원숭이의 혈액과 매우 비슷하니까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수업을 받았겠지. 이런 수업 받으면서 그 교사가 이제 그렇겠지. 지들이 서양이니까 동양인들은 딱 90%, 99.9%가 RH 플러스야. 피가 붉은설 원숭이야 하는 거야. 갖고 진화론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뭐 붉은털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이딴 헛소리를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너희들은 RH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됐니? 주하나 너 혈액형 뭐야? O형. O형이면서 RH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RH 플러스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봐라. 수열 관계를 가야 되겠지? 그래서 수열 관계를 가면 RH 플러스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붉은 털 원숭이에 뭘 갖고 있는 거야? 항원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한테 수열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항원을 가지고 있지. 얘는 항원이 없지. 그래서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한테 수열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응집 반응을 통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같은 A형이야. 같은 A형이야. 같은 A형으로 ABO식 혈액형을 맞춰서 같은 혈액형으로 분명히 맞췄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RH 혈액형 응집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RH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 우리 동양 내에서는. RH 마이너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야? RH 플러스니까 수혈 받으면 어때? 됐니? 준아. RH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몰라? 플러스겠지. 됐어? 플러스겠지? 오케이. 됐죠? 그럼 선생님 거꾸로 간다? 그럼 선생님 RH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 수혈해 주는 건요. 됐니? A형의 RH 마이너스가 RH 플러스한테 수혈해 주는 건 돼, 안 돼? 그건 되지. 왜? RH 마이너스는 뭐가 없어? 그렇지. 항원이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 주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RH 혈액형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요즘은 군인들이,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자기 어깨인가? 그 견장인가? 어디에 뭐 있어야 돼? 혈액형 써서 다닌다. 알겠니? 그 군복을 보면 거기 A형 RH 플러스, A형 RH 마이너스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에요. 군복 보면. 다음에 우리 여성들 비율이 높은데 남자친구 군대 갔다가 딱 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군복을 자세히 보란 말이야. 그럼 혈액형이 쓰여져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됐니? 여러분들이 수열 관계에서 이제 여기까지 다 됐는데 시험에 우리 교재에는 규팅에 있어. 그래서 뭐 나와? 이제 수열 관계까지 한 거야 이거. 됐니? 이거 혈액형 판정 아까 했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규팅에 있는 거 할게. 저가세포증이라는 단어와 용어는 알아야 돼. 단어나 용어나 같은 말이겠지만 잘 봐. 꼭 알아야 돼. 저가세포증 많이 나오는 용어야. 세포증이야. 저가세포. 뭐라고? 저가세포증이야. 꼭 알아야 돼. 저가세포증. 됐죠? 저가세포증이다. 자, 저가세포증이 뭐야? 잘 봐. 엄마가 RH-야. 됐어?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엄마는 RH-야. 됐니? 태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아니다. 태아가 RH 플러스야. 됐니? 태아가 있는데 태아가 RH 플러스야. 됐니? 자, 엄마는 RH 마이너스야. 태아는 RH 플러스야. 그럼 임신 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임신에 대한 단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 옛날에 뭐 아무튼 있었어. 왜 문제가 없냐면 봐. 우리는 태아하고 엄마하고 뭘로 연결돼 있어? 탯줄 또는 태반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 태반은 뭐가 이동해 갈 수가 없어? 혈구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이 RH 플러스가 항원으로 작동하는데 이 항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적혈구 표면막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혈구란 말이야. 그럼 태아의 적혈구가 엄마 몸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큰 문제는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 출산이라 그러는데 출산할 때 우린 뭘 끊어? 탯줄을 끊어. 탯줄을 끊는 과정에서 아주 소량의 혈액이 엄마 몸에 유입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주 소량의 RH 항원체가 엄마 몸으로 유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출산을 하고 난 이 엄마는 뭐가 있어 이제 몸에? 그렇지. RH 항원이 들어오는 거지. 출산할 때. 됐니? 그래서 RH 플러스 항원이 출산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엄마 몸에는 RH 플러스에 뭐가 있겠어? RH 플러스에 항체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얘네 엄마 몸에는 이제 RH 플러스에 대한 뭐가 생겼어? 항체가 생긴 거야. 됐니? 그 엄마 살아가는데 문제 없지? 근데 이제 뭐야? 그렇지. 두 번째 임신이 되면 문제가 되지. 두 번째 임신을 했어. 이 엄마가 두 번째 임신을 했어. 됐니?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가 RH 플러스라면 그럼 이 엄마 몸에는 뭐 있어? RH 항체가 있으니까 아까 항체는 어디에 있다 그랬지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했잖아. 항체 어디 있어? 혈장, 혈청, 혈장. 사람 몸에 있을 때는 혈청이란 말씀 안 돼? 혈장이라 해야 돼? 그러면 저 혈장은 태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넘나들 수 있어. 아까 혈구만 왔다 갔다 못한다 그랬잖아. 혈장은 지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엄마 몸에 있는 RH 뭐가? 항체가 어떻게 돼야 돼? 태아의 RH 적혈구 표면막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이 태아를 항원으로 인식해버려. 그럼 엄마 혈액이 태아를 뭐야? 유산시켜버리겠지. 그래서 저가세포증이 되면 조건은 엄마가 RH 마이너스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 첫 번째 아이까지는 출산이 가능한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임신 중에 유산이 되는 거야. 유산이 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애를 하나만 낳을 수 있는 거란다. 됐니? 그래서 저가세포증은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진짜 하나만 낳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왜 괜찮아? 병원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됐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많은 면역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할 때 나올 건데 이제 실험하고 백신 말하는 거야, 백신. 자, 봐. 우리가 병원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 엄마가 출산할 때 됐니? 뭐가 들어오겠어? RH 항원이 들어오겠지. 항원이 들어와서 이 엄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됐니? 주사로 뭘 주사해버리면 돼? 그렇지. 항체를 주사해버리면 되겠지. 항체 주입.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문제로 겁나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뭘 주사해버려? 항체 주사를 미리 놔버리는 거야. 그럼 출산할 때 이 태아의 혈액이 들어오더라도 엄마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자체 주입된 항체가 면역을 대신해 버리겠지. 그럼 얘네 엄마에는 RH 항원에 대한 뭐가 없어? 이제 기억세포야. 기억세포가 생길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뭘 기억세포 생겨? 어차피 뭘로 치료해 버린 거야? 그렇지. 항체 주사로 치료해 버리는 건데. 알겠니?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저가세포증이라는 단어로 둘째 아이를 유산하는 경우는 우리 정도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라진 거야. 근데 아주 의료기술이 낙후된데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옛날에는 애를 못 낳고 큰애만 낳고 두 번째부터 계속 유산되는 집안들이 있었던 거지. 알겠니? 저가세포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면역해서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백신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그래서 이제 백신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백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